입과 어깨 관상. 얼굴의 작은 부분이 말해주는 이야기. 관상, 즉 얼굴 생김새를 통해 사람의 성격이나 운세를 판단하는 학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과 어깨는 특히 중요한 부위로 여겨져 왔는데요. 왜 입과 어깨가 사람의 성격과 운세를 짐작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까요? 입 관상. 입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기관을 넘어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입을 통해 우리는 말을 하고 웃고 표정을 지으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입의 크기, 모양, 입술의 두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람의 성격과 운세를 판단합니다. 큰 입은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 리더십, 사교성이 뛰어나지만 때로는 경솔하거나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작은 입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신중하고 꼼꼼하지만 소심하거나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입술은 감각적이고 낭만적인 성격,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게으르거나 방탕할 수 있습니다. 얇은 입술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성격,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무뚝뚝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상. 어깨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어깨의 넓이, 높이, 각도 등은 사람의 체형뿐만 아니라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넓은 어깨는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뛰어나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좁은 어깨는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소심하고 의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어깨,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성격, 스트레스를 잘 받으며 몸이 약할 수 있습니다. 곧은 어깨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성격입니다. 입과 어깨 관상의 조합. 어깨 관상. 입과 어깨 관상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함께 고려하면 더욱 정확하게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넓은 어깨에 큰 입을 가진 사람은 활발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좁은 어깨에 작은 입을 가진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예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의 관상. 입술은 주로 애정관이나 정 또는 복록을 나타낸다. 입술의 선명함과 탄력, 그리고 입술의 기색이 중요하다. 입은 야물게 다물어지고 벌리면 손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벌려져야 좋은 상으로 본다. 입의 크기와 입술의 두께와는 별개 문제이다. 입이 큰 사람들은 행동력과 결단력이 좋아 일에 대한 추진력이 좋다고 판단한다. 너무 커도 문제이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입이 크면 배짱도 좋고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 그러나 입이 크고 모양새가 매끄럽지 못하면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입은 발생학적으로 생식 기능과 같은 곳이어서 생명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입이 큰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생활력이 강하다. 마음의 분출구인 입이 크면 말이 대담하고 성격도 개방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남성들을 입의 크기와 확연하게 성격이 들어맞는 경우가 많은 것을 흔하게 보았을 것이다. 입은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마무리 포인트이다. 눈과 코가 아주 잘생겨도 입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 그다지 좋은 상이라 하지 않는다. 일의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입을 다물면 작아도 웃을 때 입이 커지는 것이 좋은데 입은 다문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매무새가 결정된다. 정신없이 멍할 때 입이 벌어지는 것처럼 곧 입은 그 사람의 마음 단도리와 관계하므로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한가 약한가는 입 매무새를 보면 알 수 있다. 중력에 매달려 있는 오장육부가 입으로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입이 벌어지는 것은 오장육부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몸 안에 기가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입이 늘 벌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단명한다고 보는 것이다. 입은 입술 주위로 입둘레근이 감싸고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 있어서 얼굴의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흘러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입의 끝인 양 구각은 위로 살짝 물려 귀 쪽을 향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 초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말년까지 좋은 상이다. 그러나 구각이 아래로 처져 있으면 고집스럽고 보수적이며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다.
입이 뒤집힌 배 모양으로 생겨 목이 아래로 흘러버리니 말년 또한 좋을 수 없다. 구각이 처지는 것은 목에 있는 광경근의 스트레스로 생기는데 이 근육은 얇은 근육으로 목 앞면을 덮고 쇄골 아래로 내려간다. 이 근육은 목 뒤에 있는 승모근을 덮는 막과 만나 마치 투구를 쓴 모양과 같이 얼굴의 형태를 잡아준다. 그래서 어깨가 위로 거상하면 입꼬리가 처지게 되는데 얼굴을 덮고 있는 표층근 건막이 뒤쪽으로 잡아당기면 앞쪽에 있는 광경근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다 구각이 아래로 당겨지게 된다. 그래서 구각이 아래로 처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거상된 어깨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의 모든 기운이 맺히는 입의 구각이 아래로 처지는 것은 모든 생각이 비관적이다 보니 의지력 또한 약하여 모든 일에 성취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대개 구각이 맺히는 형태에 따라 입의 관상이 변하는데 한 일자로 구각이 맺힌 입은 심지가 굳고 신념이 강한 사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구각이 맺혀 있다 할지라도 입술에 잔주름이 생기는 사람은 고독하고 고생스럽게 생활하게 된다. 입술에 잔주름이 생기는 것은 특히 골반 횡격막에 문제점이 많은 사람으로 몸의 문제도 많아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골반 횡격막은 전음과 후음을 말하는데 동양의학에서 전음과 후음은 신장이 관여한다. 신장을 싸고 있는 막은 숨을 쉴 때 신장이 아래면으로 내려오는데 이러한 신장의 운동성이 떨어진 사람들이 입에 잔주름이 잘 생긴다. 그리하여 남성들보다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주름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남자는 입을 V자리로 보기 때문에 입이 잘 생기면 처와 자식이 모두 좋은 것이다. 남편감을 고를 때 남자의 입을 보고 선택하면 본인 자신의 인생도 편안하다고 보면 된다. 여성의 입은 크기보다는 모양새의 단정함에 비중을 더 둔다. 여성의 입이 크면 매사에 진취적 사고를 가지고 활발한 성격을 지녀 현대사회에 와서는 큰 흉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의 입이 크면 남편보다 입김이 더 강해져 남편의 길을 꺾을 수 있으니 평소에 말을 조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입이 지나치게 크고 단정치 못하면 말하는 습관 또한 억세고 강해 일찍 고독해질 수 있다. 여성의 입은 곧 가정의 편안함과 관련 있고 주거와 관련이 깊다. 여자의 입이 단정하고 입 주변이 깨끗하면 가정도 안정되고 좋으나 입 주변이 상처가 나거나 항상 지저분하면 가정이 편치 못하고 주거 환경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입은 발생학적으로 골반저와 같다. 그래서 여성들의 입은 성적인 관계를 볼 때 주로 관찰한다. 관상학에서는 정조관념을 판단할 때 특히 여성의 입 매무새를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성의 상은 특히 이마와 입의 균형을 보는데 이마는 남편의 출세를 보고 입은 자식의 성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출세와 자식의 성공 모두가 여성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성의 생식기와 입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성의 골반에서 아기가 만들어지고 탄생하기에 자식의 성공은 여성의 골반 환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얼굴은 인체의 축소판. 얼굴은 인체 전부를 가리킨다. 정인형법은 이마는 머리, 양팔은 눈썹, 몸통은 코, 난대정인은 골반, 준두는 청골, 법령은 양 다리로 본다. 정인형법은 남자를 관찰할 때 적용한다. 역인형법은 양눈썹은 다리, 인당은 자궁, 코는 몸통, 난대정인은 유방, 법령은 팔, 입은 뇌로 본다. 역인형법은 여자를 관찰할 때 적용한다. 어깨골. 어깨는 몸통의 윗면을 차지하고 있으나 골반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곳이다. 어깨는 골반과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는데 청골의 변화에 따라 어깨축이 틀어지게 된다. 좌우 어깨의 비대칭은 몸통골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얼굴의 비대칭도 가져온다. 관상학에서는 이목구비의 생김새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조화와 균형이다. 얼굴의 균형과 조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깨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어깨의 균형은 정거근이란 근육을 몸통으로 이어주는 견갑골의 위치에 따라 변화가 나타난다. 어깨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거근을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견갑골 안쪽에 붙어 몸통으로 연결되는 근육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거근은 늑골 바깥으로 나와 복부 근육으로 연결되는 근육으로 어깨에 통증을 가지고 있거나 구부정한 사람들은 대다수 복부의 문제점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같은 해부학적 구조 때문이다.
견갑골은 얼굴의 중앙에서 중심을 이루는 위턱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위턱뼈는 패기와 의지력을 나타내는 곳으로, 어깨가 구부정한 사람은 광대뼈도 약해져 의욕이 없고 빈천한 상이 된다. 특히 어깨는 숨을 쉬는 입구를 관장하기 때문에 어깨가 처지거나 좁은 어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과 같아 패기가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남자의 상을 볼 때 특히 어깨를 보는 것이다. 남성의 어깨는 위엄과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대개 어깨가 넓은 사람은 친구나 형제 관계가 좋고 처세도 좋아 사회생활을 잘한다. 남자의 넓은 어깨는 포용력이 넓음을 나타내고 좁은 어깨는 이해의 폭이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의 어깨 한쪽은 아내를 한쪽은 자식을 얹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어깨는 곧 책임감인 것이다. 어깨는 쇄골의 운동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데, 쇄골의 방향에 따라 어깨가 틀어지기도 하고 가슴이 좁아지기도 하며 흉곽 입구가 막히기도 한다. 앞서 설명한 정거근은 세 파트로 나눠서 붙어 있어 흉곽 입구의 제한과 어깨의 변화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대부분 쇄골이 제한되어 순환에 문제점이 생기면 어깨가 좁은 사람은 더 좁아 보이고 어깨에 비례하여 얼굴은 더 커진다. 이러한 상은 자신 없게 보일 뿐만 아니라 초라하게 보이는 상으로 삶 또한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다. 어깨가 구부정하게 구부러지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재물이 나가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러한 몸의 꼴은 평상시 자기 관리만 잘하여도 운을 맞이할 수 있는데, 게으르고 비관적이다 보니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이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어깨가 낮으면 주변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딛고 일어나야 되는 타입이다. 어깨를 낮춘다는 것은 타인보다 본인의 어깨가 높지 않다는 것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형상이니 남에게 잘 굽실거리는 성향이 있다. 또한 좁고 낮은 어깨는 자식 덕도 없으니 고달픈 인생을 산다. 여자의 어깨가 넓으면 포용력은 있으나 어깨가 넓은 만큼의 짐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게 된다. 어깨는 얼굴에서 동서학을 나타내는 광대뼈와 관계하니 어깨를 잘 관리하면 패기가 좋아져 삶을 진취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남자의 관상에서 광대뼈가 발달한 사람 보고 추진력이 있고 투지력이 좋다고 하는 것이다.